공부가 정말 외롭고 불안한 것 같아요. 네, 의미 없는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에 꼭 최선을 다하셔서 후회하지 않는 수험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세한 인터뷰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수험생활의 전반적인 내용들과 1차 시험을 중점적으로 이 합격자분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다뤄보았다면 이제 2부에서는 1차 시험은 2차로 가는 티켓일 뿐이다. 본격적으로 이 변리사 시험의 궁극적인 최종 합격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2차 시험, 2차 시험에 대해서 동차로 합격하신 4분의 합격자분들과 그리고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특수종합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할 때 2차 시험부터가 진짜라고 하죠. 동차로 합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배울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랑 이제 서상철 변리사도 굉장히 좀 고심 끝에 이제 동차 종합반이라는 것을 비공개로 진행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께서 어떻게 이 동차 종합반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이제 그런 수험 생활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동차반은 특허 상표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고 스터디원들과 함께 판례 암기 스터디, 기출문제 풀이, 주간 1시간 쓰기 테스트 후 변리사님께 직접 채점 및 피드백을 받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소수 인원으로 조를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판례 암기 스터디가 주로 있었고 그리고 그 암기 테스트가 있고 문제풀이 통해서 같이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근데 전 이거 동차 특수종합반 공개하는 건 좀 반대인데 이게 동차생들 이제 눈 뒤집혀서 이제 달려면 어떡해 이거 변리사님들 워낙 힘들어하셨는데 아니 저도 제가 안 하죠. 나 너무 제가 이거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저희들만의 살짝 비밀 종합반인데 이게 그래서 참 공부하기에는 진짜 최적의 환경이 있고 또 매주마다 변리사님들이 와주셔서 그 체크해 주시는 그런 진짜 고마웠던 종합반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특허 상표를 주로 해서 이제 변리사님들의 밀착 관리로 이루어지는 종합반이었고 말도 설명드리기 진짜 어렵지만 상상 이상으로 힘든데 얻어가는 거는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분명히 이분들께서 종합반 들어올 때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엄청 힘들 거라고 이제 욕을 섞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1차 시험을 붙고 오신 분들 중에 합격률이 50%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하단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임현주 합격생님은 수험 기간이 되게 짧잖아요. 특수 동차 종합반이 올해로서 2회였단 말이죠. 어떻게 이 제안을 받았을 때 그 합류를 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을 키워드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2차 시험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신 끝에 올해 당당히 합격을 하셨고요.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차 결과가 나온 데까지는 무려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쉬고 싶으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 일주일도 쉬지 않으신 상태에서 바로 2차를 달리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변리사 시험을 포기할 게 아닌 이상 1차 시험을 진지하게 공부를 했다면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2차를 바로 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차는 2차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차 공부를 할 때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기도 했고 포기하지 않고 기득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동차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1차 점수가 좀 낮게 나와서 그 채점 직후에는 좀 머뭇거리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합격할 때까지 일단 열심히 하기로 결심을 한 이상 2차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포기를 했는데 1차를 붙어버리면 포기했던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같이 좀 해보고 떨어질 점수는 아니다. 뭘 고민 이런 거 할 시간도 없다. 그냥 바로 이틀 뒤부터 공부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오기라는 게 좀 생겨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시험만큼은 좀 빠르게 붙고 나간다라는 생각이 좀 뇌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2차 공부를 했던 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됐던 거를 느꼈기 때문에 2차까지 그냥 한 번에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달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반의 소감은? 저부터 말할게요. 너무 힘듭니다. 되게 힘들었지만
보람찬 마음으로 했던 소감이 있는데 각자 이제 좀 소감을 말씀 주십시오. 동차는 민사소송법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보통 특허와 상표를 2월, 3월에 집중하기 힘든데 동차반에서 2월, 3월에 이제 암기 스터디를 시키고 매주 테스트를 시키다 보니까 되게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을 줄이면서 해야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한 달에 특허 상표를 1회독 암기를 할 수 있고 변리사님들이 직접 채점을 해주시면서 바로 피드백 해주시니까 바로 GS에서 그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민소 공부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특허 상표에 대한 암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민소 공부를 할 때 불안감을 줄여준 것 같습니다. 6월, 3월에 걸쳐서 특허 상표 판례 암기, 단문 암기 이렇게 했는데 주마다 일단 암기 테스트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암기를 다 했었고 제 동차 합격은 이게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합격을 생각하면 엄청 힘들게 느껴지는데 동차반에 있는 동안에는 그 테스트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공부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그 피드백 받아보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 동차 종합반은 진짜 그냥 이상 딱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실력도 다들 월중하셔서 제가 뭐 성적이 조금 잘 나온다 해도 자만하지 않고 이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좀 더 앞서 나갈 수도 있었고 좀 스트레스 받을 때도 항상 변리사님들 오셔서 막 실무 얘기해 주시고 뭐 변리사로서 좋은 점 동기부여 해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한테는 이번 동차 합격의 비결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 동차 종합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두 번째 종합반이었다 보니까 첫 번째 종합반과 아마 똑같은 커리큘럼이었다면 사실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해본 결과 좀 더 타이트하게 훨씬 더 빡세게 이루어지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변리사님들과 더 가까이에서 질문이나 상담 등을 받을 기회가 훨씬 늘어났던 것 같고 첫 번째 종합반은 좀 자유식으로 많이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결과 발표 이후에 되게 다 같이 루즈해지는 경향이 좀 셌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좀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그런 게 있어서 다 같이 시너지를 내기에 좀 이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이제 그 고시라는 거를 굉장히 고밀도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해치워야지 이제 합격이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와 김세현 변리사도 1차 특수종합반 때는 시행착오도 나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라도 이제 교재와 커리큘럼을 통일해서 통일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것이 이번 특수종합반의 하나의 목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기본서와 GS로 기초를 다지시고 공부를 하셨는데 저와 김세현 변리사님 자료 중에서 기본서 포함해서 보충 자료나 이제 GS 자료들 중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좋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전 제 책을 들고 왔는데요. 네, 서상철 변리사님 정상 특허법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별표로 중요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동차하다 보니까 힘을 줘야 할 부분과 빼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별표 2개짜리를 외우는 것보다 큰 시간을 투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도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상표법 그 김세원 변리사님이 배부해주신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파트별로 이렇게 맵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가 각각 있고요. 저는 이거를 화장실 벽에다가 옮겨서 적어서 붙여놓고 샤워할 때마다 그냥 이거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표법 파악이 됐었고 그래서 상표법에 그렇게 큰 시간을 쏟지 않아도 기억에 계속 남아서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 서상철 변리사님 특허 판례 책을 봤을 때 이게 판례 옆에 당연히 답안 현출도 있는데 그 답안 현출을 넘어서 그 실제 사안을 다 읽을 수 있는 옆에 판례까지 적어줘서 이 사안이 진짜 왜 이렇게 결론이 났는지 여기서 나왔던 주장 및 뭐 증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책들 보면서. 저는 김세원 변리사님의 이제 판례집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상표에서 좀 판례 원문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판례집에 보시면은 이제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사실관계 파악에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 판례 원문도 다 실어져 있어서 좀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동차생들에 비해서 암기 분량이나 속도가 굉장히 이 사이클을 생각했을 때 한 달에 상표 특허가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진 않으셨는지 속마음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암기해야 할 분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완벽하게 다 해가고 싶어가지고 앞부분을 열심히 하다가 뒷부분을 잘 못 외워갔는데 변리사님께서 막 혼을 내셔가지고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혼을 내시니까 서럽기도 했지만 그 후부터는 약간 중요한 판례 위주로 먼저 외우고 덜 중요한 판례를 보충해서 외워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처럼 민소 점수를 좀 덜 줬던 해에서는 특허 상표에 그렇게 집중을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하루마다 외워야 되는 분량을 딱 받아봤을 때 이거 몇 개 안 되네? 할만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딱 그 하루 시작한 날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옆에 스터디원 분들이 다 정말 통암기로 통째로 다 외워오셔가지고 이게 되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저도 열심히 계속 외웠고요. 너무 이제 좀 벅찰 때는 상담을 해서 이거는 통암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키워드만 외워도 되고 이건 일단 사실관계만 알아놓으면 가서 쓸 수 있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좀 중요도별로 외우는 것에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진짜 암기가 양이 많아서 힘들기도 했어요. 진짜 양이 압도되기도 했는데 게다가 저희 스터디원들은 이제 누적적 복습까지 했어서 하루에 3개였지만 저희는 그 다음 날은 6개, 그 다음 날은 9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힘들었는데 이게 스터디 시작 전에 이게 두 변리사님께서 별표랑 그 어디 부분을 외워야 되는지 이게 다 밑줄 쳐주시고 어디 부분이 더 중요한지 이게 이미 다 그 프린트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양과 그 힘을 분배를 하면서 그래서 살짝 좀 그것 때문에 좀 살만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집이 신촌인데 학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마저도 이제 책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암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2차는 암기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뭐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작업인 것 같고 특히나 올해처럼 민소 점수가 좀 짠 해에는 특상에서 합불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2번 다시 할 생각은 없지만 지나고 보니까 투자의 가치가 있었던 고통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마인드셋을 좀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2차 시즌의 꽃이 우리 GS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의 어떤 방식이 바뀌기 전까지 우리는 실제로 반드시 써봐야 돼요. 그래서 GS를 들으면서 따라가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더해서 동차반 테스트랑 그 다음에 암기 커리큘럼까지 따라가는 것 그리고 만약에 혼자서 공부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고 할 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월, 3월에 진행했던 특허 상표 암기 스터디를 혼자서는 그렇게 빨리 못 치고 나갈 것 같아요. 매주 변리사님들께 피드백을 받고 또 주변에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하고 본 것 같고 또 뭔가 못하면 혼이 나서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잘한다고 하시면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동차반 테스트하고 그 암기 커리큘럼 자체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2차 시험 범위가 특허 상표만이라고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3월에 민사소송법 기본 강의가 시작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사례 강의, GS까지 병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갑자기 민사소송법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증 같은 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주 그 특허 상표 테스트가 없었으면 아마 저도 특허 상표를 좀 뒤로 하고 민사소송법에만 시간을 쏟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마도 혼자 했다면 이거는 진짜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했다 하더라도 그 정확도나 그 정밀도는 확실히 떨어졌을 것 같고 게다가 이렇게 누적적 복습을 하려면 옆에서 이렇게 강제성을 부여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강제성을 부여해주신 분들이 옆에 계시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GS만 혼자 들으면 이제 끝나고 이제 질문하려고 줄 서 있어야 되고 막 시간도 나가고 그러는데 딱 되게 좋게 GS 끝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멘토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테스트 보고 그러니까 그 전날 뭐 전전날에 썼던 GS들 다 질문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었다 보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동일한 자료였다고 해도 아무래도 종합반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거를 활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앞에 말했듯이 GS는 수업이 끝난 뒤에 질문하는 시간이 따로 있지만 줄도 길고 이제 인원당 시간이 아무래도 오래 있으면 눈치가 보이니까 길게 하지 못하게 되는데 직접 자료를 만드시고
어떻게 보면 같은 길을 걸으셨던 변호사님들께 소통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료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시간이 부족한 동차생임에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서상철 변호사님의 이제 팩트 폭행 구타와 김소연 변호사님의 이제 멘탈 마사지가 더해져서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수종합반의 모든 이제 노하우나 팁들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셨을 때 수험생의 입장으로서 이제 혼자 준비가 가능하실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특허 상표만 2차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험날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다급해지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맞다고 확신을 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테스트 직후에 또 바로 직접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고요. 하루 이틀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여러 과목을 병행하게 되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허 상표가 특히 1차 때 했던 과목이라서 아 이거 1차 때 해서 좀 아는 내용이니까 잠깐 놔두자 하고 민사소송법을 계속 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4월에 민사소송법을 집중적으로 더 하고 특허 상표는 좀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서상철 변호사님께도 상담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민사소송법과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서 제가 그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이 종합반을 해봤었기 때문에 공부 방법도 알았고 수치 어떻게 진행될지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부토님들과 아니면 이렇게 종합반 분들이 안 계셨다면 이렇게 똑같이 열심히 하지 못했고 정말 외롭고 진짜 쓸쓸했을 것 같아서 공부는 혼자 하는 게 맞긴 한데 굳이 그 길을 혼자 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네, 혼자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절대 못할 것 같고 일단 그냥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에서 이제 옆뒤를 보면 똑같이 머리 감싸지고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약간 그런 모습에서 위안을 많이 얻었거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긍정적인 시너지가 없으면 혼자서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 부를 때 춤출 사람 한 명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생동차원, 부진정 동차원 다 동차 합격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동차 합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씩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멘탈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차 공부를 하다 보면 테스트나 GS 성적 또 공부 분량 같은 측면에서 멘탈이 부서지는 순간들이 빠른 주기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멘탈을 다잡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끈기 아니면 부서진 채로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만 뽑자면 주변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그 멘토 변리사님들, 그리고 저를 또 응원해주는 다른 많은 분들을 생각을 하면 제가 그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결국엔 그냥 포기하고 접었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차분들은 당연히 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힘든 방법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기득 3시들, 4시들 보면 동차들보다 적어도 3배, 4배, 5배의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동차 합격하고 싶다면 좀 힘들더라도 암기를 최우선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차에서 약간 본인만의 차별점이나 필살기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채점위원분들이 보는 이제 1000개가 넘는 답안지 안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답안지 작성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판례를 완전 두껍게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있다던가 약간 그런 걸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GS의 활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결국 실제 시험의 연습이고 이제 내가 암기한 법리, 학판검 등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GS 수강은 모든 수험생분들이 하지만 이걸 누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기득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년에 이제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일 텐데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은 무조건 암기가 안 되는 순간이 오고 무조건 멘탈이 꺾이는 순간이 옵니다.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여도 계속 하는 마음입니다. 그 일반 강사로서의 저희와 특수종합반에서의 멘토로서의 저희를 마주하셨을 때 뭐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으셨고 어떤 점을 좀 다르게 느끼셨는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일정 시간을 저희한테 할애해 주시다 보니까 눈치를 보지 않고 질문을 정말 폭탄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최신 판례도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테스트 피드백을 통해서 제 실력을 알고 있는 분이 조언을 해주다 보니까 뭔가 자극도 되고 현실적으로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일반 강의에서는 그 쉬는 시간이나 강의 끝나고 난 후 뭐 이때만 질문을 할 수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논점에 관해서만 짧게 질문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만나 뵀을 때는 일단 제가 공부해왔던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논점 질문뿐만 아니라 제 공부 방법이 맞는지 이런 것들도 피드백을 해주셨고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많아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강의에서 두 분을 뵈면 되게 옷 깔끔하게 입고 오셔서 진짜 좀 멋있는 변리사 강사님 살짝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게 멘토하러 오실 때는 그냥 친근한 동네 형이지만 하지만 능력은 출중하고 똑똑한 형? 진짜 우리를 수험생을 넘어서 그냥 살짝 이 사람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보여주셔서 참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좀 내적 친밀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강의 때도 확실히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이제 사실상 0.5GS를 더하는 거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확실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강의 때는 촬영을 하실 때도 있고 이제 다른 수험생분들 많이 계셔서 이제 하실 수 없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가끔씩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멘토링 때는 좀 그런 것까지도 현실적인 조언이나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실되게 저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네. 저를 째려봐요. 일단 먼저 1차 때부터 멘토가 돼주셨던 서상철 변리사님이 잘할 때는 정말 고기도 사주시고 못할 때는 혼도 내주셔서 공부에 큰 힘이 됐습니다. 계획표를 들고 갈 때마다 항상 더 좋게 피드백 해주시고 또 질문 하나를 했는데 뭔가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걸 너무 깊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민소 공부하라고 이렇게 공부 방향도 잡아주셔서 또 끝까지 뭔가 합격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2차 때 동차반 멘토가 되어주셨던 김세현 변리사님이 1차 때는 이렇게 따뜻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동차반 테스트 때 남아서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 뭐 질문도 많이 답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공부 방법 같은 측면에서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저한테 기세가 있다고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서운한 점이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먼저 1차 종합반 때부터 저 김세원 변리사님 제가 계속 자신 없다고 좀 징징대는 게 있었는데 계속 저한테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꼭 합격할 거라고 계속 자신감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상표 질문도 제가 막 답안지 들고 가서 이거 어떡하냐고 막 울먹울먹 했을 때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이 부분 좀 힘을 빼도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더 써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상세하게 진짜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2차 동차반 때부터 서상철 변리사님이 멘토 변리사님 돼주셨는데 제가 특허 공부도 물어봤는데 민소 공부도 같이 물어봤거든요. 그때 되게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그 민소 공부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살짝 그 사주팔자를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내 천기 누설을 좀 한번 해보러 가자. 근데 딱 기인을 만난다고 나온 거예요. 딱 그 다음에 두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제 기인이신 것 같고 이미 저를 이제 변리사 합격자로 만드셨으니까 책임지셔야죠. 이제 전 항상 이제 만날 때마다 빨대 이게 한 주머니 두둑하게 꽂고 올 거니까 멋있는 변리사가 돼서 여러분 그 변리사님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 이제 카톡으로 질문 드릴 때도 많았고 이제 멘토링 때도 이제 항상 GS 답안지 들고 가서 좀 귀찮게 해드렸던 것 같은데 항상 너무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했고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운 좋게 두 분 만나서 이제 30년 걸릴 게 3년 만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너무 짜고 치는 것 같단 말이야. 정말로 저희한테 서운했던 점이 없으신가요? 저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거요? 서상철 변리사님은 뭐 커피도 사주시고 고구이도 사주시고 오마카세도 데리고 가셨는데 김세현 변리사님 단 한 번도 저희를 뭘 사줬던 맞네. 김세현 변리사님께서 그 투자 쪽에 조금 눈물을 흘리셨던 때가 있으셔서 그러신 거고 요즘 이제 다시 활기를 펼치고 계십니다. 네, 수험생님들 이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2부 인터뷰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자유롭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두 이제 여자 합격생 분들은 벌써 되게 고연봉으로 계약까지 끝나셨다는데 어때요? 2주 전만 해도 슬리퍼 끌고 수업 들어갔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아직도 합격이 완벽하게 실감이 나진 않는 게 저는 합격 전날까지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빨리 합격한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공부가 정말 외롭고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가족들에게 마음을 의지하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고 또 그 힘든 마음에 너무 몰두되지 마시고 햇빛도 쐬고 밥을 꼭 챙겨 드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차를 시작할 때 시험장에서 꼭 내 문제를 다 풀고 나오겠다는 마음만 먹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시험 직전이었던 7월에는 합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문제 다 풀고 나오겠다는 마음을 절대 접지 않았고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에 꼭 최선을 다하셔서 후회하지 않는 수험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획을 아무리 완벽하게 세워도 그게 뜻대로만 되지는 않거든요. 그게 되게 한번 그렇게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면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때 이 모든 힘든 과정은 내가 다 잘 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잡고 나서 그날그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공부할 것만 계속 계획표가 있거든요. 그럼 그 계획표 쳐다보면서 했던 거 체크하고 못한 거는 내일 꼭 하자 이런 식으로 다짐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합격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 수험생분들도 갑자기 합격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를 묵묵히 하실 거 다 충실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험생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정말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 맞긴 한데 저는 항상 이 변리사 시험을 그냥 제가 나중에 뭐가 돼서 어떻게 성공할지에 대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지 절대 결과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부담감을 내려놓고 공부할 수 있었던 거 참 좋았던 것 같고 자기가 이 직업이 너무 매력적이고 하고 싶어서 준비했으니까 진짜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나 열심히 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60기 동기분들 진짜 이번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같이 아직 얼굴 뵌 적이 없지만 빨리 연수원 가서 여러분들과 놀 생각에 지금 하루하루가 진짜 두근두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험 이틀 전에 올해 되겠다가 아니라 올해 될 수도 있겠다가 이제 시험 이틀 전에 딱 느낌이 왔었거든요. 그 느낌이 안 드는 게 사실 당연한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빠르신 내일 합격하셔서 이제 학원이 아닌 곳에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총 2부로 해가지고 우리가 올해 동차로 합격하신 4분의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마지막에 신현식 합격생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면 시간의 문제지 언젠간 모두 다 합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다 끝나서 내년에 뭐 일하고 놀고 하겠지만 저희는 내년에도 더 좋은 커리큘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을 줄여서 별이라고 하거든요.
드디어 별이 되신 네 분을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네 분의 합격자분들이 연락처 등을 이제 합격기에 남겨 놓으실 테니까 질문을 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아 있는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분의 합격을 자축하기 위해서 우리 김준성 합격생이 마지막으로 고음 샤우팅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네. 역시 비행기 에비벨리 사분들 파이팅! 기억할 거예요 진짜. 저는 시킨 바가 없습니다.